삶이 우리에게 주는 시련에는 한계가 있을까요? 어떤 고통까지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마지노선일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보통 사람이라면 한 번도 겪기 힘든 이별을 4번이나 경험한 여인입니다. 남편을 3번 그리고 자식마저 한 번 떠나보낸 이분의 이름은 김순자 씨, 올해 62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담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절망의 나락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상처가 어떻게 다른 이를 치유하는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정한 휴먼 스토리입니다. 순자 씨의 삶을 통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까요? 1부. 첫 번째 사별 청춘의 상처. 1982년 22살의 김순자 씨에게도 다른 또래 여성들과 다를 바 없는 설렘 가득한 청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 이정호 씨는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근로자였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만 바라보며 웃을 수 있던 그런 순수한 사랑이었죠. 순자 씨는 회상합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돈이 없어서 데이트라고 해봤자 한강둔치 걷는 게 전부였지만 그 사람 손만 잡고 있어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결혼한 지 채 2년이 되지 않은 1984년 3월 15일 운명을 바꾼 그날이 왔습니다. 퇴근길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그것이 부부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음주운전자가 신호등에 멈춰선 정호 씨의 차를 들이받은 것이었죠. 순자 씨는 병원에서 남편의 마지막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준비하세요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직 26이었거든요. 우리 남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첫 번째 장례를 치르며 순자 씨는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 곳인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24살, 너무나 어린 나이에 미망인이 된 것입니다. 장례를 마친 후 순자 씨 앞에는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세금으로 쓰려고 모아둔 적금마저 병원비로 사라졌고 혼자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순자 씨는 작은 봉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때로는 밤샘 작업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일에 몰두하는 것만이 남편 생각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때는 정말 기계처럼 살았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는 그냥 쓰러져 자고. 생각할 시간을 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2년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는 점차 현실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 혼자 먹는 밥상은 여전히 서글펐고 밤이면 남편이 돌아올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순자 씨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공장 동료들과의 우정, 그리고 남편을 기억하는 소중한 추억들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사별은 순자 씨에게 삶의 불안정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운 시간이었죠. 2부. 두 번째 사별 다시는 울지 않으리. 첫 번째 남편을 잃고 6년이 흘렀습니다. 1990년 30살이 된 순자 씨에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남편이 될 최대수 씨는 순자 씨가 다니던 회사의 과장이었습니다.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의 대수 씨는 순자 씨의 아픈 과거를 알면서도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망설였어요. 다시 사랑한다는 게, 그리고 또 잃을 수도 있다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대수 씨가 계속 기다려줬어요. 대수 씨는 급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1년 넘게 꾸준히 순자 씨 곁에 있어주며 신뢰를 쌓아갔죠. 순자 씨는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가을,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결혼과는 달리 이번에는 신중하고 차분한 시작이었습니다. 대수 씨는 정말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순자 씨의 과거를 이해해 주었고 늘 내가 지켜줄게, 내 옆에 있어줄게라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함께 장을 보러 나가는 그런 평범함이 순자 씨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죠. 대수 씨는 항상 말했어요.
순자야,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자. 이제 외롭지 않게 해줄게라고.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하지만 행복은 또다시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3년째 되던 1994년 대수 씨에게 간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길어야 6개월이라고. 순자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을 간병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혼자 보내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밤낮 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대수 씨는 아픔 속에서도 순자 씨를 걱정했습니다. 나 없이도 잘 살아야 해. 너무 슬퍼하지 말고. 마지막까지도 아내를 생각하는 남편이었습니다. 1994년 12월 대수 씨는 순자 씨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두 번째 남편과의 이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장례는 달랐습니다. 순자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장례를 치르면서 생각했어요. 아, 나는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다짐했어요. 다시는 울지 않겠다고. 순자 씨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며 마음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는 방어막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별 후 순자 씨는 변했습니다. 예전보다 강해졌지만 동시에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전부를 맡기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것이죠. 그렇게 순자 씨의 30대가 흘러갔습니다. 일에만 몰두하며 감정을 철저히 통제하는 삶.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3부. 세 번째 사별 마지막 희망마저. 새 천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자 씨도 어느덧 40을 넘겼고 자신만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혼자 살아온 순자 씨에게는 이제 외로움도 익숙한 감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지도 기대하지도 않는 삶이었죠. 그런 순자 씨에게 박영수 씨가 나타났습니다. 식당의 단골 손님이었던 영수 씨는 6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영수 씨도 아내를 먼저 보낸 혈압이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동질감이 형성되었죠. 영수 씨는 정말 편한 사람이었어요. 억지로 위로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곁에 있어주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둘의 관계는 천천히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영수 씨는 순자 씨가 시장을 볼 때면 함께 따라가 주었고 순자 씨도 점차 그의 존재에 익숙해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뜨거운 사랑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따뜻하고 조용한 애정이었죠. 2003년 순자 씨는 세 번째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큰 기대도 큰 불안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자는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영수 씨가 말했어요. 우리 이제 혼자 살기 지겹지 않냐고. 그래서 답했어요. 그러게요. 이제 함께 늙어가요라고. 영수 씨와의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TV를 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상이었죠.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는 순자 씨를 처음으로 여행을 데리고 갔습니다. 부산 바닷가에서 함께 찍은 사진,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추억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혼한 지 2년 후인 2005년 어느 날 영수 씨는 집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설사 깨어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은 어려울 거라고. 순자 씨는 한 달 동안 병원에서 남편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정말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왜 또야? 왜 또 나한테서 빼앗아가는 거야? 하지만 소용없더라고요. 아무리 원망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2005년 10월 순자 씨는 세 번째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번에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마비된 것 같았죠. 47살 순자 씨는 세 번의 장례를 치른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랑을 믿을 수도 미래를 꿈꿀 수도 없었습니다. 영수 씨가 떠난 후 순자 씨는 식당도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일할 의욕도 살아갈 의욕도 모두 사라져버렸죠.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3번이나. 어떻게 한 사람이 3번이나 같은 아픔을 겪어야 하나 싶었어요. 사고. 자신마저 일타. 3번의 사별 후 춘자 씨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정민이었습니다. 정민이는 춘자 씨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착하고 효성스러운 아들로 성장했죠. 29이 된 정민이는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춘자 씨가 그토록 바랐던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정민이가 제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잘 키워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게 제 유일한 삶의 목표였어요. 정민이는 어머니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늘 어머니를 걱정했고 주말이면 빠짐없이 안부를 확인하러 왔죠. 엄마,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내가 엄마 행복하게 해드릴게. 정민이의 이런 말들이 춘자 씨에게는 삶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정민이에게는 3년째 만나고 있는 연인도 있었습니다. 춘자 씨는 며느리가 될 그 여자를 마음에 들어했고 곧 있을 결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민이가 결혼하면 저도 손주를 볼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럼 정말로 제 인생도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하고 꿈꿔봤어요. 하지만 2008년 1월 15일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민이가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온 것입니다. 음주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벌어진 참사였습니다. 마치 25년 전 첫 번째 남편의 죽음이 재현되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병원, 같은 응급실에서 춘자 씨는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정민이의 상태는 너무 심각했습니다. 사흘간의 사투 끝에 정민이는 어머니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아니, 실제로 미쳤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아들을, 제 전부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춘자 씨는 4번째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의 장례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었죠. 조문객들은 춘자 씨를 위로했지만 그녀에게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춘자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먹지도 잠들지도 못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나요? 그날부터 춘자 씨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전화를 받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로 살아가기 시작했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춘자 씨의 삶은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4번의 이별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5구. 절망에서 다시. 정민이를 잃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춘자 씨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그저 견뎌내고 있을 뿐이었죠. 체중은 10kg 가까이 빠졌고 밤에는 잠들지 못해 새벽까지 천장을 바라보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바로 옆집에 사는 박정숙 씨가 춘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평소 인사만 나누던 이웃이었지만 춘자 씨의 상황을 걱정해서 온 것이었죠. 어머, 이렇게 계시면 안 되세요. 밖에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세요. 정민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러시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처음에는 귀찮았어요. 나 혼자 있게 해달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숙 씨가 계속 찾아와 주셨어요. 정숙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와서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다주고 말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앞에 음식만 놓고 가던 정숙 씨였지만 점차 춘자 씨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우리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집에만 계시지 말고.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누굴 도와요? 나부터 망가진 사람이에요. 하지만 정숙 씨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춘자 씨는 복지관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반년 만에 집을 나서는 것이었죠. 복지관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식사를 도와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간단한 청소를 하는 그런 일들이었죠.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할머니가 순자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자 씨. 덕분에 오늘 하루가 따뜻했어요. 그 순간 순자 씨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죠. 그 할머니 손이 너무 따뜻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아,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그 후로 순자 씨는 정기적으로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나중에는 거의 매일 나갔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순자 씨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분들, 혼자서 병과 싸우는 분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복지관에서는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순자 씨는 용기를 내어 참여했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와서 책 읽어주세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는 순자 씨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웃음을 되찾게 해주었죠. 아이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정민이도 어릴 때 이랬겠구나.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도 저 같은 할머니가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1년이 지나자 순자 씨는 많이 변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습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순자 씨를 다시 일으켜 세운 힘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순자 씨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말이죠. 6부 메시지와 도움. 2024년 현재 김순자 씨는 62세입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16년째, 이제는 복지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새로 봉사를 시작하는 분들의 멘토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는 더 없는 조언자가 되어주죠. 순자 언니를 보면서 배워요. 저런 아픔을 겪고도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구나. 그런 강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처음에는 내 아픔만 보였어요. 세상에서 나만 힘들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봉사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아픔이 있다는 걸. 순자 씨가 돌보던 할머니 중 한 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또 다른 이별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슬펐지만 원망스럽지는 않았어요. 대신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드려서 다행이다라고. 순자 씨는 이제 이별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헤어짐의 아픔보다는 함께했던 시간의 소중함을 먼저 생각하게 된 것이죠. 지금도 순자 씨는 매주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그 아이들 중 몇 명은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가끔 안부를 묻기도 하죠.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할머니가 읽어주신 동화 덕분에 책을 좋아하게 됐어요. 이런 순간들이 순자 씨에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자신의 아픔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에게는 힘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알아요.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나는 오늘도 일어날 수 있어요. 순자 씨의 하루는 분주합니다. 아침 일찍 복지관에 나가서 할머니들의 식사를 돕고 오후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새로운 봉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바쁘게 사니까 좋아요.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순자 씨에게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함께 봉사하는 동료들, 돌보는 어르신들, 책을 읽어주는 아이들.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이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순자 씨는 외롭지 않습니다. 내일 만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남편들과 아들 생각을 할 때도 슬프기보다는 고마워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줬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순자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까요? 순자 씨는 말합니다.
인생은 내가 받는 사랑의 양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의 크기로 측정된다고. 저는 많은 걸 잃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경험들이 저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3번의 사별과 1번의 자식을 잃은 경험은 순자 씨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남다른 공감 능력과 치유의 힘을 주었습니다. 지금 순자 씨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순자 씨를 통해 희망을 얻는 사람들. 이제 저는 행복해요. 완벽한 행복은 아니지만 충분한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김순자 씨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2세인 지금도 그녀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삶이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간다 해도 마지막에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른 이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순자 씨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상처조차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절망 끝에서 피어난 희망, 상처를 통해 얻은 치유의 힘. 김순자 씨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큰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인물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전국의 많은 김순자 씨들에게 이 영상을 바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지원해주시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 제작을 위해 큰 도움이 된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